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도움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이동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이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지금 지난 전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한 군데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했는데, 이는 지난 5월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후 3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 재정 악화와 국채 채무에 대한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국채금리는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과 재무부의 3분기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 전일 발표된 예상치를 웃돈 ADP 민간 고용지수, 그리고 이날 발표된 생산성 개선 소식 등이 장기물 국채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보다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괜찮다. 그냥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지금 뭐 퀄컴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아마존이나 애플 등의 대기업 실적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S&P 500에서 상장된 기업의 79%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게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결국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최고의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시가 될까요? 아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기술 성장주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은 나왔지만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시장 정리 앞부분 봤고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55달러로 플러스 2.5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볼만한 내용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모건 스탠리 중국 부양책 기대 못 미칠 수도 있다. 주식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자동차 그리고 중소기업을 좀 부흥을 시켜갖고 경제를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적인 지원도 지금 함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몇몇 대형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권 이 유동성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당장 LNF만 하더라도 양극재 판매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팍 죽어가지고 95% 감소한 쇼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게 된다면 가격 방어력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으면은 그 순간까지는 반등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억 원대 교환 사채가 대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주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매도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공매도가 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락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에코프로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상장 일정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지주회사라는 이 프레임 뿐인데 근데 지주회사는 항상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주가를 유지한다? 그게 말이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가는 움직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재평가 그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양극재는 이런 부분 좀 갈라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에코프로를 보는 것보단 에코프로 BM을 들어가는 게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 양극재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소 발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입찰 경쟁률 6대1 임박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소 경제 관련된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소 관련주들 연료 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소 터빈들 등등등 뭐 기대감 높아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뭐 LG 디스플레이의 마이크로 OLED 최대 수혜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부터 다시 한번 떠오르고 반도체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경기 민감 종목들,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등이 다시금 꿈틀거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두 종목 말고도 영향을 받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보시면서 다음 스텝 밟아가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텔레그램 공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멤버십 영상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미는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 바이오 성장 그리고 곡물 쪽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멤버십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241선 위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에서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걱정 없이 그냥 약간 시간 조금 더 쓴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어떠한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원전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 폴란드 얘기랑 뭐 웨스팅하우스나 SMR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 체코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폴란드에서도 괜찮은 소식을 듣게 되고 체코에서까지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조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작이 좋은데 그럼 이 다음 중동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집트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회사의 수주 실적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전하면은 수도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반기에 4만 톤의 액화 수소가 나올 예정이니까 수도식에 빨라지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 버스나 자동차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전소에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발전 부분의 비중이 아무래도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봐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연료전지, 자회사 퓨얼셀이 전 세계 탑 중에 하나, 그리고 가스 터빈이 우리나라에선 유일한데, 근데 여기에서 수소로 바꿔가려는 이 과도기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소로 바뀐다라고 해서 가스 터빈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이 바뀌어서 수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대한 이 첨단 소재 공학의 이 총알하고 볼 수 있는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쪽으로도 상당히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모회사가 신사업 3.0 후광의 주가 신고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밥캣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아래가 밥캣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산 급등했던 것처럼 에너빌리티도 밥캣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더 꿈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기대 심리 가지며 보기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다 완전 기대 심리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밥캣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에너빌리티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빌리티 현재 무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두산보다도 자회사 직접으로 가지고 있는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덩치가 큰 것도 없지는 있긴 하겠지만 이 위쪽에 매물대 소화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가려고 하다가도 힘이 꾸준하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게 된다면 못 갔던 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오는 뉴스 상당히 괜찮구나라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현재 이제 오늘의 수급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합권, 그리고 기관 조금 매도긴 한데 그래도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밑골이 달렸잖아요.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랑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내용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만약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수급 들어오면 여기서도 딱 들어오자마자 튕겨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항상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지라인과 에너빌리티의 차트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차트상의 지지라인은 241선 이탈 안 한다면 진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 라인은 과거에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이 단기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 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481선이 아니라 이 수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핵심 2만 원의 매물대 여기 돌파 못하게 된다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일단 어떤 내용 봐야 되냐? 첫 번째, 나오는 뉴스들 봤을 때 이 회사의 고성장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뭐 적극적인 모습은 안 보여지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돌아오게 된다면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241선 여기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보시면 되고, 여기를 뚫었을 때 만약에 이전의 고점 19,000원을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렴 이후에 발산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알아야 되는 건 2만 원의 매물대가 강하게 아직도 쌓여 있기 때문에 소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함께 여기를 버텨주는지 이를 최우선적으로 그 당시 가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싹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멤버십에서 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성장주, 그리고 올해 하반기 곡물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